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2.3 곱의 거듭제곱과 분수의 거듭제곱 스스로 해결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각자 먼저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44쪽인데요. 네, 8문제 중에 선생님하고는 7번, 8번 두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번.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6제곱은 n 자리의 자연수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계산했을 때 얘가 몇 자리 자연수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좋은 팁은요. 자, 지금 이 숫자를 보면 2하고 5가 써있죠. 그치?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2와 5의 곱이 10이라는 거예요. 자, 2 곱하기 5는 10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안에 10이 몇 번 곱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떤 길다란 자릿수의 큰 수의 자연수에 뒤에 0이 몇 번 붙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가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6제곱이라는 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2 곱하기 5가 이 안에 몇 번 있느냐? 몇 번 있죠? 그쵸? 6번 있고요. 그치? 그리고 2가 4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 곱하기 5는 10이기 때문에 10의 6제곱에다가 2의 4제곱이 곱해져 있는 모양이다. 즉, 계산까지 할 수 있겠네요. 16이고요. 10의 6제곱은 동그라미 6개죠. 이렇게요. 따라서 몇 자리 수냐면 8자리 자연수인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수연이는 다음 그림처럼 108cm짜리 끈을 3등분해서 가운데 버리고, 그쵸? 그 같은 작업을 또 하고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했대요. 그랬을 때 3회 진행하고 남은 이 끈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맞죠? 자, 일단 처음에 108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3분의 1을 버렸어요. 그쵸? 그럼 남아있는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은 얼마가 남은 거냐면 3분의 1을 버렸으니까 3분의 2만큼이 남은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작업을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끈에 또 3분의 1을 날린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가 다시 남았겠죠. 그치? 한 번 더 했다는 말은, 그렇죠. 3분의 2, 2번 곱한 거에다가 한 번 또 곱했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 108에 3분의 2의 세제곱을 곱하는 거죠. 그치? 자, 계산해보면 108 곱하기 27분의 8이 될 거예요. 약분이 되네요. 그쵸? 자, 27이 아예 약분이 되는 것 같아요. 4. 그쵸? 따라서 4, 8에 32이기 때문에 정답은 32cm가 되겠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2.4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이고요. 역시 교과서에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과서 49쪽 역시 8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선생님 살펴보니까 7번, 8번 문제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서 두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에 괄호 1개를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6xy제곱이 되도록 만드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를 계산을 해서요. 6xy제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가만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선생님은 이 아이디어를 사용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 지금 보니까 숫자는 6이죠. 그쵸?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가 6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가만히 봤더니 2 곱하기 3 나누기 앞에 숫자 개수가 1인 거니까 이대로 그냥 순서대로 계산을 해도 6은 오케이가 되네요. 그쵸? 그럼 6을 가지고는 특별히 괄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x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x는 하나만 남아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순서대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세제곱 나누기 세제곱을 하면 x가 모두 사라지는 거고 나누기 x를 해주면 x가 분모에 하나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해서는 안 되겠다.
그쵸? 뭔가 조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y를 한번 살펴보고 힌트를 얻어볼게요. y 제곱을 남겨야 되는데요. 지금 y가 들어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네요. 그쵸? 2x 제곱 y하고 나누기 xy가 보입니다. 맞나요? 그쵸? 자, 근데 y 제곱이 돼야 되거든. 그렇다면 지금 보이시죠? 여기 뒤쪽에 있는 y는 앞에 나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나누기는 y를 분모로 내려버릴 거야. 그럼 y가 사라지게 되죠.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나누기에 있는 y를 위로 올려줄 방법이 필요하다. 맞나요? 그치? 그래서 나누기 앞에 나누기를 한번 다시 해주면 우리 곱하기로 바뀌지. 그래서 괄호를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묶어주면 나누기에 나누기가 또 걸려서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y를 위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 괄호를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x 제곱 y 곱하기 3x 나누기 x 세제곱 나누기 xy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괄호를 먼저. 자, 계산 한번 해보면요. 2x 제곱 y 곱하기 3x 나누기 자, 요 분수 계산해보면 x 하나 날아가니까 x 제곱 그리고 y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럼 한 방에 계산 다시 해볼게요. 2x 제곱 y 곱하기 3x에다가 나누기니까 뒤집어서 곱하면 돼요. 역수를 취해서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x제곱이 분모로 내려오고요. 분자로 y가 올라가죠. 바로 이걸 의도했던 거예요. y를 분자로 올리는 거.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일단 앞에 개수는 6이 맞고요. x는 제곱이 날아가네요. 그러면 x만 남아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 y도 역시 y제곱이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y제곱을 만들면서 문제에서 말한 6xy 제곱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괄호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쳐주는 게 좋겠다. 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a제곱 b고요. 높이는 6a b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써라. 자, 기둥의 부피는요.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치. 원기둥이건 사각기둥이건 삼각기둥이건 다 똑같아요. 모든 기둥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네, 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밑면의 넓이에다가요.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피라는 것은 밑면이 높이만큼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부피거든요. 그래서 밑면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원기둥이니까 먼저 밑면 원의 넓이를 구하죠. 밑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네, 밑넓이는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얘는 반지름이 지금 2a 제곱 b예요. 파이 r 제곱 됐죠? 여기다가 높이 6ab를 곱해주면 부피가 되겠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얘가 앞에 게 4a 4제곱 b제곱의 파이 맞죠? 네, 에다가 6ab를 곱해주면 숫자 먼저 앞에 개수 곱하면 24고요. a가 5개, b는 3개, 그리고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네,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2.5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4쪽이고요. 역시 8문제 중에 선생님하고는 7번과 8번 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수찬이는 다음과 같이 2차식이 적혀있는 4장의 카드 중에 2장을 뽑아서 각 카드에 적혀있는 2차식을 더했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수찬이가 뽑은 2장의 카드를 고르라는 건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2장을 더해서 요게 나오는 걸 찾으라는 거죠. 그쵸? 근데 딱 보니 네, 경우가 일단 뭘 보고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뭐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x제곱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2차항. 자, 2차항이 4x제곱이거든요. 4x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누구가 있나 딱 봤더니 경우가 2가지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쵸? 어떻게 얘랑 얘랑이거나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4x제곱 되죠. 또는 그치? 요렇게 얘네 둘이 해도 4x제곱 되죠. 그러니까 경우가 2가지일 것 같아. 얘 아니면 이게 첫 번째라고 하죠. 첫 번째 이렇게 둘이 더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둘이 더했거나, 그쵸? 체크해보고 이렇게 맞는 걸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1이랑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을 더해보면 되겠네요. 그쵸? 더해보면 4x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18이에요. 어때요? 문제 맞나요? 그쵸?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네요. 따라서 얘가 맞고요. 혹시 답이 두 가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2번의 경우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1이랑 7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둘을 더해보면 4x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5 어때요? 그치? 마지막 상수항이 틀리네요. 그쵸? 따라서 수찬이가 뽑은 두 개의 카드는 파랑 색깔로 선생님이 풀이했던 두 가지 카드이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1 요 카드랑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 요 두 장의 카드를 뽑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에서 이 식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대요. 그랬더니 이 식이 되었다.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어떤 식이라고 했으니까요. 선생님 그냥 네모라고 표시할게요. 자, 얘가 어떤 식입니다. 어떤 식에서 나는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를 빼고 싶었어. 이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바른 식입니다. 그쵸? 바른 식은 요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근데 나는 어떻게 했대요? 틀린 식. 나는 잘못 계산해서 더해야 될 것을, 빼야 할 것을 더했대요. 얘를 이렇게 더했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대요? 네, 이렇게 나왔대요. 7x제곱 빼기 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대요. 맞죠? 네. 이 말을,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선생님은 그대로 식으로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바르게 계산했을 때 얼마하게 요겁니다. 맞죠? 그럼 일단 뭘 먼저 해야 할까? 그치. 네모를 먼저 구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자, 네모. 얘랑 얘를 더해서 여기 나왔어요. 그럼 네모. 그냥 보고 바로 맞춰가면 돼요.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했더니 7x제곱이 됐네. 그러면 얼마가 들어있었을까, 여기에? 그치? 8x제곱이 들어있었겠네. 맞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요. 6x를 더해서 마이너스 x가 나왔다는 말은 마이너스 7x였을 것이고 상수항이 3이 나왔다는 말은 그치? 12였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한 바르게 계산한 식은 8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요 식에다가 그쵸? 요 식에서 원래는 뭘 하고 싶었다고? 그치? 빼야 된다 그랬었지? 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를 빼주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9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3x 되고요. 마지막 상수항은 그쵸? 21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2.5 수술 해결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2.6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 스스로 해결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8쪽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7번과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7번 문제 볼게요. A, B 알맞은 식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네요. 그쵸? 네. A에다가 얘를 곱하면 B가 되고요. B에서 얘를 나눴더니 얘가 됐대요. 네, 거꾸로 계산해 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3x제곱을 나눴더니 얘가 됐다. 그치? 그러면 나누기 전엔 뭐였을까? 다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B를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4xy제곱 마이너스 2y에다가 다시 반대로 마이너스 3x제곱을 곱해줘라. 그러면 B가 나올 것이다. 맞죠? 계산해줄게요. 해주면 어떻게 될까? 그치? 마이너스 12x 세제곱 y 제곱이고요. 플러스 6x 제곱 y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B가 되겠네요. 됐나요? 네, B 구했고요. 자, 그럼 이번엔 A 구해볼게요. A는요. 2xy를 곱해서
요 B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치? EXY를 곱해서 얘가 나왔다는 말은, 그치? 반대로 역시 얘를 EXY로 나눠주면 A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를 구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12X 세제곱, Y제곱, 플러스 6X 제곱 Y를 어떻게 해라? 나눠라. 누구로 나눠라? EXY로 나눠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 써서 나눗셈 해주면 됩니다. 자, 나눠주면 마이너스 6x 제곱 y고요.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네. 자, a는 마이너스 6x 제곱 y 플러스 3x, b는 마이너스 12x 세제곱 y제곱 플러스 6x 제곱 y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거꾸로 계산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어떤 다항식에 단항식을 얘를 곱했더니 이게 됐대요. 어떤 다항식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쓰시오. 자, 앞에서 했던 거랑 다 비슷한 문제예요. 어떤 다항식 네모라고 해보죠. 네, 어떤 다항식에 단항식 3분의 2 xy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4x 제곱 y 플러스 2xy 제곱 마이너스 6xy가 되었다. 어떤 다항식 얘가 뭐냐 이거죠. 그치? 어떻게 하면 돼요? 곱했더니 얘가 나왔다. 다시 얘로 돌아가고 싶어. 어떻게? 그렇죠. 나눠주면 됩니다. 그치? 마이너스 4x 제곱 y 플러스 2xy 제곱 빼기 6xy를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로? 3분의 2 xy로요. 됐나요?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죠. 네,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대신에 역수를 취해주면 2xy분의 3이 되겠네요. 됐죠? 자, 분배 법칙 써서 하나하나 3번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항이랑 먼저 계산해주면 부호가 마이너스 되고요. 그쵸? 2가 날아가고 4가 2가 돼요. 그래서 앞에 개수가 6이 될 것이고 문자는 y는 사라지고 x는 하나 남죠. 따라서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그쵸? 자, 이번엔 두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은 2가 날아가고요. 앞에 개수가 3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문자는요. x 날아가고 y만 남네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마지막 마이너스 6xy는요. 어떻게 될까? 그치? 부호는 마이너스야. 그리고 앞에 개수가 2랑 약분돼서 3은 9가 돼요. 맞죠? 네. 그리고 문자는 xy 다 날아가네요.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2.6까지 우리 좀 빠르게 스스로 해결하기 복잡한 문제만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단원 마무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